열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반이다. 이제 전문 시간에 좀 한 것 같은데, 꿈속에서 되게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꿈인 줄을 알고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평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뭐 돌아다닌 것은 정말 꿈에서 깨기 위해서 뭐 돌아다녔지만은 사실 깨보니까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한 열반을 향해서 막 나아갔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열반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마음, 그런 행동 자체도 전부 다 열반이더라 하는 거죠. 이 잘못 알고 있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조차 진여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밖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진인지를 믿고 또 믿어 정진을 이어간다면 믿는 마음이 견고해지면서 마음자리 하나에 열반이 꼽히게 됩니다. 마음이 열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이 열반의 마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열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발 심시 변정각이에요. 처음 마음을 낸 열반에 향한 마음이라 그래요. 처음 마음을 낸 즉시 바로 깨달음이다. 바른 깨달음이다. 그 바른 깨달음은 이제 열반이라고 이제 바꿔서 표현했네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살아가는 삶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있긴 있습니까? 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는 합니까? 예? 그죠? 궁금하네요. 예? 몰라요? 아, 참. 모른다 하니까 또 섭섭한 마음이 또 생기는구만. 또. 이 생사라 하는 것 중에서 생은 태어나는 거, 사가 죽는 건데 이 생사는 늘 같이 있거든요. 우리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이제 일으키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태어나가지고 계속 죽으러 가는 거죠. 죽어가는 게 그대로 삶이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는 일은 많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이러면 진짜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 마음이 이제 바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절실히 좀 느껴요. 한 10년만 젊으면은 참 대단히 뭘 일을 할 것 같은데 좀 한창 일할 나이에 사실은 별로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얘기하자면. 왜 안 믿기지요? 믿기시죠, 그죠?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뭐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이런 거는 약하고, 그런 삶 속에서 온갖 찌집붙고 살고, 뭐 머리 짓듣고 그냥 사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삶이 지겹다. 요즘 좀 이런 삶을 끝내고 싶다 해가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살을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좋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다면은 자살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왜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죽는 것이 최선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찌찌볶고 싸우는 이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과 죽음 자체가 그냥 괴롭고 힘들고 이러지만은, 한용운 스님 말 맞다나, 속박 속에 자유가 있다고, 괴로움 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면 열반나기예요. 열반 죽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는 세월이 10년 흘러가든 20년 흘러가든지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전맹처럼 그냥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우리 자체가 본래 죽지 않는다는 것,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해봐야 되는데, 이 망각정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고통 그리 당하다가 조금만 이제 편안해지고 이러면 고통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 하고 그냥 이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수행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수행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고향에서 고향을 등진 듯이 살다 보니 고향에서 고향을 찾는 격이지만 생사의 현재가 우리의 온전한 현재이기 때문에 생사에서 생사를 떠나려는 마음이 진열을 드러나도록 합니다. 요 이제 고향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스님들 선문답도 그래요. 당신 고향이 어디요? 이렇게 묻죠. 그러다 그냥 제 고향 어디입니다. 이러면은, 이 큰 스님이 한 대 맞는 거죠. 한 대 맞을 때 아차 했을 때 늦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때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이 자기 고향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생사 속에 있지만은, 생사, 삶과 죽음의 이전 자리를 얘기하죠. 그리고 고향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을 등지고 살다 보니까, 고향에서 고향을 찾는 격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삶과 죽음 현재가 우리 온전한 현재이기 때문에, 생사에서 생사를 떠나려는 마음이 진열을 드러나도록 합니다. 돌이켜보는 그 마음으로 자신에서 있는 곳이 자신의 고향인 것 같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껴 알게 되죠. 자신의 자리가 생사를 떠난 자리임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전문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네요. 봄을 찾기 위해서 10년, 20년 노력해가지고, 이래 산천을 헤매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오니까 봄이 처마 밑에 있더라. 이 전문 시간에 얘기했습니까? 네. 참. 기억력 있긴 있네, 그죠? 보통 기억이 말이죠. 한 20분 이상은 지속이 돼야 된다네요. 그런데 금방 들어 깜빡 그냥 가버리 이러면은 건망증이 심할 뿐만 아니라 그게 치매로 갈 가능성이 많대요. 얘기하자면. 저는 일주일 전에 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진짜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걸 기억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죠. 기억 못한 사람들은 좀 다시 검사를 해봐야 돼. 검사를 해보고 이게 금방 이야기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러면은 병원을 찾아가 봐야 돼요. 근데 병원비가 아까운 사람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아주 창창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못 오잖아. 그게 걱정되네. 그 선제동자가 그냥
53선지식, 53명의 스승을 찾아서 하나하나 깨쳐가거든, 문답 속에서. 깨달아가는 데 가는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자기는, 그 법계, 그 열반이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더라.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자체도 그대로 법계 속에 있었고, 법계의 다른 이름이 열반인데 열반 속에 있었고, 완전히 깨닫고 난 뒤에도 그냥 그 자리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화엄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은 보면 그럴듯한데 이 가서는 와닿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에 그 죽음 명상을 하는 거사님 계셔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 죽음 명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관 속에 들어간다 합니다. 그 전에 유서를 쓰고, 관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 관 속에 들어가고 이런 것 갖다가, 참 무상이고 고고 무아락하는 것 삼법인을 대입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심드렁해 하더래요. 심드렁해 합니다. 별 관심도 안 갖고. 그런데 바꿨답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관찰하는 쪽에, 그냥 관찰 대상에서 관찰하는 주관으로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관찰해라. 관찰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했더니만 이제는 그 죽음 명상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네요.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사람들은 막 변해가고 이러는 것을 대해서 별 관심도 없지만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걸 좋아하는가 하면은 현실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든 지금 현재 이 산재하고 있는 문제라든 이런 문제를 풀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네요. 그런데 문제를 풀려는 입장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관찰 주체죠. 관찰하는 쪽이죠. 내가 얼마큼 잘 관찰하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각을 그렇게 바꿔줬더니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더라 하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일리 있는 말이, 되게 일리 있는 말인데, 알고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 마음에 그냥 딱 걸림이 딱 있어서 괴롭다. 그게 이제 정신병이죠. 그러면 이게 정신병이 생긴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가 해소해버리면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아까 내가 현재 문제를 부닥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관찰하는 힘을 길러서,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관찰해가 마지막 열반을 얻을 수 있죠. 무상고 무아 열반이거든요. 이 네 가지 법인인데 변하지 않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생겼다 사라졌다는 반복한 무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무상을 보지 않고 단지 원인을 없애서 현재 고통받는 결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지말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라 하는 걸 잘 인식한 사람, 그 중에서도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진 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명확하게 알게 되면은 원인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내가 문제에 봉착해서 그 원인을 해소하겠다 하면 설사 그걸 해소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딱 되면은 또 그런 또 정신병이 또 온단 말이에요. 오면 또 원인을 또 정신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또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집간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데 시어머니보다 신누이가 더 밉더라. 얘기하자면. 미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신누이를 그냥 빨리 지우고 보낼까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묘안을 짠내서 신누이를 갖다 집 밖으로 내보냈지만은 내보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게야. 그러면 신누이가 그냥 어찌어찌 해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집안이 없지만은 아니 유학 가서 잘 지내면 잘 유학하고 있으면 되는데 한 달도 안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러면은 또 이제 이 그 신누이 등살에 또 며느리가 또 이제 또 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죠? 아니 신누이를 저기에 되고 유학을 보내고 뭐 어떻게 한다 하도 다시 되돌아올 것 같으면은 문제 해결된 게 아니죠. 그럼 진짜 문제 해결되는 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정신병의 원인이 신누이 있다, 신누이 보낸다 해가지고 그분이 정신병이 해결되느냐? 신누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른 신누이가 있다면 또 나갔다 돌아오면 또 안 될 것이고. 그 방법이 뭡니까? 예? 중요한 거는 말이죠. 해결하는 방법은 신누이가 그렇게 막 일들 뽑든지 시어머니가 뽑든지 하더라도 마음 동요가 우선 없어야 되고 데미지를 입지 않는 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신누이 돌아도 나오도 아무 관계없이. 시어머니가 둘이든 셋이 되든 아무 관계없죠 그때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대상을 만나도 어떤 누가 하다 동요가 없으면 그럼 마음이 동요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죠. 예? 마음이 동요가 없으려면은 거기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데미지를 입히는 주체라는 것, 실체가 없다 하는 거 알아야 돼. 실체가 없는 거.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고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하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매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고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데미지를 입힐 만한 주체가 없다. 그래서 상대도 없다. 이래도 딱 알면은 편안해지죠. 그게 무상을 봐야 된다. 근데 무상을 철저하게 체크가 된 사람은 신누이가 자기를 괴롭힌 신누이가 10명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100명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단지 그런 이치를 모르고 그 사람만 없어지면 괜찮다. 이거 좀 내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일들에 인해 또 마음이 또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신누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가지고 결과가 편안해진다 하지만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지말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이제 하느냐.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삶과 죽음을 고통스러워 피한다고 해가지고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원인에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생사 그 자체가 열반이라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자기 알아버리면은 생사 속에, 생사의 고통 속에서는 아무지도 않는 거죠. 회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문제 해결되면, 아이고, 저놈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시어머님 없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신누이만 없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이런 방법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신누이라든지 시어머니가 없다 하더라도 신누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괴로운 거야. 그죠?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나타나면 또 괴로운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정신병, 우울증도 그렇다 이게. 우울증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우울증이 해소됐다.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우울증 걸릴 조건 되면 또 우울증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무상.
무상을 보게 된 무상 중에서도 사라지는 걸 줄 봐야 돼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자기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계속 보다 보면 계속 사라지는 거 보면서 사라진 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매 순간 변하더라. 그럼 자기가 과거, 현재, 미래에 자기 몸을 의탁할 곳이 한 군도 없죠. 의탁하지 않는다면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 이제 무주에 머문다. 머무는 곳이 없는 자리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은 자 누구와 자기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다 허망한 줄 알고 내자는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본질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느낌으로 생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생사의 흐름에 깨있게 되고 깨있는 마음으로 생사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생사의 경계가 허망한 줄 알게 됩니다. 자, 생사의 흐름에 깨있다. 생사의 흐름은 뭡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거지. 그걸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에 깨있게 되고 말이죠. 깨있는 마음은 이게 안 바뀝니다. 여기엔 중요한 그거예요. 깨있는 마음은 바뀌는 마음이 아니에요. 대상은 매 순간 바뀌는데 그거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생사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생사의 그 경계가 허망한 줄 알게 됩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질 때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되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은 단지 지켜보고 아는 것만 아니라 아는 내용을 마음이 결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는 것만 아니고 아는 내용을 자기 마음이 다 결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거 보면 내재는 실체가 없이 공이다 하고 바로 다 결정을 합니다. 얘기하죠. 결정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식 결과를 대상으로 삼고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나의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집착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영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며 집착하는 것이 마음의 자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경계가 마음의 영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험한 경계 실상을 보이고 그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대상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하나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알고 보니까 내가 이게 붙들고 있는 게 그 대상이라 했는 거 아니고 자기의 마음 영상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뭐죠? 코. 이야, 코 맞아요? 예? 더 다르게 느껴지는 거 없어요? 꼭지? 뭐, 수소 꼭지? 예? 저 꼭지지, 예, 저 꼭지. 이거 코가 아니고 눈입니다, 눈. 이거는 마음이고, 자, 대상이 이제 컵이 있습니다. 컵을 딱 보면은, 여기에, 이 이미지가 눈을 통해서 안에 또 컵이 딱 생겨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서양의 인식학에서는, 그러게, 내가 대상을 보니까 마음의 표상이 생겼다. 이게 마음 표상이 생긴 거 보면은 대상이 있다 하는 걸 확실히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러는데, 불교에서 보는 시간은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자, 한번 실험을 해보죠. 일주일 전에 이거 보셨죠? 지금도 보고 있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봐가지고 매 순간순간 변하는데 왜 우리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일주일 전이나 지금과 똑같이 보일까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던지면 깨지는데, 그죠? 이 눈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컵이 변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1찰나, 2찰나, 3찰나, 4찰나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컵은 모양이 없습니다. 대상은. 근데 실제로 눈에 이런 컵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실제 이 대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일정 모양, 색깔이 없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건 마음에 있는 표상, 요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컵을 보는 거는 컵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얘기하자면은 바로 마음의 영상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대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재 마음 안에 요 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걸 보는 거 아니에요. 요 매 순간 차례차례 변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호킹 박사도 얘기를 했어요. 뇌과학을 인용해가지고 보이는 이 세계가 파장의 세계인데 모양과 색깔이 없는 세계라는 거죠. 파장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은 이 두뇌에서 모양과 색상을 결정을 한답니다. 결정해서 투사시켜가지고 투사된 걸 다시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모형이란 말을 씁니다. 모형. 우리 보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맞는 모형을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영상이에요.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요걸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밖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이걸 갖다가 동일시 하잖아요. 동일한 게 아니고 이 관계는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비슷할 뿐이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는데 마음에 있는 일주일 전에 있는 컵이나 지금 보는 컵이 똑같이 보이는 건 요 영상입니다. 제가 한 동강서 살 때는 되게 좀 뭉뚱한 얘기 같은데 전화를 받았어요. 상담 전화예요. 이분 얘기가 나이가 차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보다가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노처녀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이 속 들어온 남자 만나서 열심히 데이트하고 연애를 했는데 이 남자하고 그만 유학을 간 거야.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는 처음에는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를 하면은 자기 애인이 잘 받더니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나중에는 룸메이트가 전화를 자꾸 받더래. 자기는 자꾸 회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 괴롭다. 괴로운데 이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나한테 전화를 했냐니까. 아무개 누구 소개해가지고 전화를 했. 스님한테 전화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 근데 이런 분들은 뭘 얘기해 줍니까? 예? 애인이 전화 안 받는데. 자기 가슴 아프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험이 없는가 보다. 대답하는 게 없는 거니까. 예? 찾아가가지고. 찾아. 미국까지? 돈 들어가면서. 연기? 네, 무상. 2년 애인보다 더 잘생긴 애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새로운 남자 소개받는다. 미국 가는 애인보다 더 잘생긴 남자를 소개시켜주세요. 여자도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2년이 다 됐네. 2년이 다 됐다. 그래서 자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전화해봐도 2년이 다 됐으니까 다른 남자 찾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사랑은 자꾸 변하는 거니까. 집착할 게 뭐 있느냐. 하지만은 본인은 이게 납득을 못 하겠다. 납득이 안 된다, 이게야. 자기 연애라도 좀 해보고 그런 거 하면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고, 첫 남자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잠도 오지 않고 이러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냐고.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기 좀 곤란하죠. 벌써 다 그런 이야기 듣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건데, 어찌 하겠냐, 이거죠. 이건 뭔가 콩깍지 이론입니다. 콩깍지 이론. 미국에서 이제 이걸 실험을 했는 거다. 그죠?
남자가 여자 애인한테 편지를 쓰게 하고, 자기 애인보다 훨씬 예쁜 여자 사진을 한 10장을 쭉 보여주는 거야. 얘기하자. 그래가 이제, 물론 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모니터로 보고 있는, 반응하는가 보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 이제, 여자가 남자 애인한테 편지 쓰고, 또 자기 남자 애인보다 훨씬 잘생긴 남자 사진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훨씬 자기 여자 애인보다 훨씬 잘생긴 여자를 보면서도 마음이 동요가 없더라고요. 얘기하자. 훨씬 자기 남자보다 훨씬 잘생긴 남자를 보더라도 자기 별 동요가 없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콩깍지 끼면은 비교 우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동요가 없다. 이 콩깍지 이론 증명됐다고 토픽이 한번 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처방을 했느냐, 그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그 좋은 인상이 그 애인이 떠나고도 지금도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당신은 끝난 애인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남아있는 그 좋은 이미지의 애인을 계속 인식하고 있다. 그러기 지금 끝난 애인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납득이 안 돼서 전화한 것이 아니냐. 이 콩깍지 이론이죠. 그래서 이걸 얘기해줬습니다. 대상은 매 순간 변하지만은 당신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이미지가 사실은 안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콩깍지 이론. 지금 칠판 찍은 콩깍지 이론의 그림입니다. 항상 기억을 해두십시오. 혹시 집안에 그 콩깍지 시인 또 아이가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콩깍지 걸렸다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남녀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벌써 이 콩깍지 씌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 이제 매 순간 변하는데 우리는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대상이 고정되어 보이느냐? 매 순간 변하는 걸 봐야 되는데 왜 그래 못 보느냐? 모든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독립되어 보이고 내박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느냐?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뭘 쓰는 거,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언어와 생각이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식 수단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언어는 대상을 고정화시킵니다. 그 전에 얘기했지만 찻잔 던지면 깨지지만은 찻잔이란 말, 찻잔이란 말로 이루어진 찻잔, 이것은 던져도 안 깨지는 거죠. 찻잔과 찻잔을 지시한 말은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식할 때 찻잔 이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찻잔이라고 하는 언어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찻잔이라는 말은 10년 전에도 사용해, 1000년 전에도 찻잔이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도자기는 1000년 갑니까? 던지면 깨지잖아요. 깨져도 또 찻잔을 또 만들어서 또 보고 저 찻잔을 또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찻잔이라는 말은 100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데 우리 찻잔이라고 지목한 대상은 부서지고 계속 만들어지고 반복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가 결국 뭘 인식하는가 하면 찻잔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찻잔의 말을 가지고 찻잔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언어는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길들여져 있는 사물을 볼 때 너 고정되게 보이는 거예요. 또 뭔가 언어는 타자로 부정을 해줘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는 요즘 맛있는 과일이 뭐죠? 딸기입니까? 이상하네. 제가 성주에 살기 때문에 참외라 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고령에서 나는 딸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딸기는 철 벌써 지나버렸잖아요. 안 지났어요? 그렇구나. 참외, 여러분들이 왜 참외를 참외를 좋아하지 않고 딸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세요? 예? 모르시죠? 그걸 잘 모르는구나. 색깔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자는 빨간색을 좋아하거든. 예, 그래서 딸기를 좋아합니다. 딸기는 빨간색이니까. 참외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 안 해요. 이 색깔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에 싱싱한 딸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다른 데는 싱싱한 딸기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말 자체가 타자를 부정해버리죠. 그래서 언어가 인식 대상이 딱 됐을 때는 그 대상이 고정화되고 그러니까 타자를 부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언어 속에 살고 있는 이상은 늘 대상이 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상대하고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많아요. 내적 언어가 또 생각이거든. 또 그런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과 생각을 뜻나는 훈련을 부지런히 쌓아야 돼요.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언어에 매이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언어를 매개로 해서 생각을 매개로 해서 사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 대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실제 대상은 뭐냐 이거죠. 실제 대상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의 감정의 생각을 덧붙여서 또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말이죠. 사물을 볼 때 말이 그리지 않고 생각이 그리지 않고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보는 훈련을 쌓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또 명상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비경선이에요. 거울 명상이에요. 거울 명상이 첫 번째 무슨 거울인가 하면은 무분별의 거울. 거울은 어떤 걸 비추든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하면 어느 순간 이 사물들이 전부 다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매 순간 변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말과 생각을 끝나니까. 그런데 대상이 무엇이라고 인식을 하고 의미 부여하는 순간 벌써 어느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직관이 안 되는 거죠. 추리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분별의 훈련을 꾸준히 쌓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려면 아주 능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행을 하면서 그걸 자비경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템플 스테이 하면 제일 먼저 자비경선 프로그램을 사용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끝없이 하게 되면 대상이 매 순간 변하고 관계성 속에 있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이러는데 좀 더 가면 그놈이 실체가 없는 환영인 줄 알게 돼요. 이 두 번째 경제 뭔가 환이고 그 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에 반영된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 열심히 더 그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은 이제 공의 골로 가요. 내가 보이고 들리는 거는 내 마음이 비어 있어서 그렇구나. 마음이 비어 있다 하는 건 청정하다는 거죠. 그래 이제 공의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쯤 되면은 자유로워진 거죠. 모든 속까지 싹 벗어나는 거 얘기하자면. 자, 어쨌거나 이제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나의 것이라고 인식되는 것, 알고 보면 영상이 지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만든 영상을 붙들고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는 경험해 본 적 있죠. 무슨 오해가 내가 삼자 대면을 했다. 삼자 대면에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막 얘기를 해도 상대는 자기 말을 안 믿고 그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해를 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오해는 풀리지 않고 더 얽혀버리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상대는 그 아니라고 하는 수긍을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을 볼 때 자기의 생각을 반영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반영해서 보는 걸 갖다 콩깍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해 얽혀가 안 풀리지는 거죠. 그럼 오해를 푸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안 풀립니다. 콩깍지가 딱 끼어있기 때문에. 예? 잘라낸다고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흘러가면 된다고요. 만일 남편하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러면 뭐 잘라? 연소료 가지고 찍어버려?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이죠. 애교 만점. 애교가 제일 좋아.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는 감성을 이용해야 돼, 감성. 그런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 콩깍지에 딱 씌워가지고 도저히 안 바뀐다. 그런 거는 정서적으로 풀어가는 감성적인 걸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때는. 신적과 안에도 이게 말이죠. 탁 얽혀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집착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그냥 이와 같은 자유가, 자유라고 하는 건 뭔가, 아,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대상은 내가 만드는 영상이구나? 알아차릴 때 그 대상은 흠화한 거에 실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게는 뭘 아까 거울 얘기했죠? 세 가지 거울 얘기했잖아요. 자, 얘기를 해보죠. 세 가지 거울. 첫 번째 거울은 무분별이죠. 이 대상을 볼 때 무분별이에요. 분별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거울은 어떻습니까? 대상을 보는데 이것을 뭘로 보는? 환으로 보는 거죠. 매 순간 변하는 거, 환으로 보는데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보느냐? 아, 이때까지 보인 것은 알고 보니까 이 거울에 비친 요걸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거울에. 그래 실제의 대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상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은 뭘로 보이냐? 환일 보이고 알고 보니까 요 안에 있는 요걸 보는 거죠. 요걸 알아차렸다 이거죠. 거울 속에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거울은 자기 마음이에요. 이 마음 거울에 이 대상이 비쳐서 요거 나타난 거죠. 비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요거 이제 대상을 삼고 이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대상은 환이라서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나타난 이 경계는 어때요? 이거는 허망한 경계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자기 마음에 있는 대상을 갖고 집착을 했다 이게야. 집착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내가 만드는 허망한 경계구나. 실제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고 요 안에 이걸 가지고 집착을 했구나. 아는 순간부터 자유가 생기죠.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울은 뭐예요? 세 번째 마음 거울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마음 거울은 이 빛이 가지고 영상이 생긴다는 자체, 거울 자체는 뭐라는 거죠? 비어있다는 공이라는 사실이죠. 비어있기 때문에 영상이 비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확인 한번 해보죠. 자, 번뇌가 일어났다. 예? 아무리 봐도 말이지, 내 서랍에 손댄 거는, 여기 이 둘째 아들 놈이 손을 분명히 댄 것 같은데, 의심이 가긴 가는데, 저 물증을 잡을 수가 없어. 얘기하자면. 잡을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분명히 여기 가져간 걸 알고, 둘째 아들을 데려놓고 야단을 쳤다. 말하자면은.
야단을 치고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단을 칠 필요가 없는데 그깟 물건 하나 없어졌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아이를 또 닥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만일에 둘째 아들 놈이 가져갔을 것이다고 생각을 딱 일어나는 순간 자기를 반조를 한다면은 내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공일까요? 공이 아닐까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이 공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가지고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가져갈 것이다 의심이 딱 생기면은,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 내 마음 바탕이 비어있듯이 올라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건 공이다. 그건 도리어, 그 아이가 가져갔다고 확인되더라도, 좀 다이르고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바뀌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순간 공이다. 왜? 거울에 비친, 내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래서 번뇌공이란 말이에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왜?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랜 수행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또 이해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해가 되기만 하더라도. 생긴 것은 바탕이 비어서 공에서 생기는구나. 그래서 바탕이 비어서 생긴 것은 반드시 오래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구나. 아셨죠?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지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실천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무분별의 거울, 환의 거울, 공의 거울을 체험해보는 거죠. 그럼 또 확신이 가죠. 이걸 일상생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극한 물건에 하나 없었다 해가지고,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10명의 사형수가 있다면은, 열흘 후에 죽는다. 한방 10명의 사형수도 있다. 그럼 싸울 것이냐? 안 싸운다는 거죠. 똑같이 다 죽을 건데, 다 부질없다는 거죠. 싸우는 게 다 부질없다는 거죠. 이걸 100년을 늘리면 열흘이 아니라 100년 늘리면 어떻습니까? 설사 100년이 수명이 100년이 늘어난다 해도 죽는 건 똑같다 이게. 그러면 죽는 게 똑같은 상황에서 찌쩍 보고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이가 쓰라리 손을 댔다 하더라도 야단을 친다 해서 자기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 이거죠. 그런 입장에 본다면은 그거는 막 핏대로 올라가면서 얼굴 뿔길 가면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사랑으로 잘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게 좋겠죠. 야단을 치지만은 그러더라도 애정 표현을 잘 하고 애 상처 입지 않겠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겁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가 경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법을 닦는 것입니다. 경계에 대한 집착 떨어지는 방법. 그 경계가 뭡니까? 내 마음에 나타난 경계, 영상이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업에 매여 힘들어하는 삶을 멀리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업이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개인의 업을 갖다가 별업이라 그러고 개별적인 업이라 그러고 사회가 같이 만들어가는 업을 공업이라 그럽니다. 함께할 공채서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죠. 이명박을 찍어주자. 내가 찍어주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전에 선거할 때요. 동화사서 열심히 설명하고 찍어주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하고 부자를 위한 재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덕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터지면 국민이 다 고통스러우니까 찍어주지 말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죠? 나한테 얘기 들으니까 화장실에 저 모여가지고, 그래도 명박이를 찍어줘야 경제가 살고 어쩌고 하면 다 찍어줬다 그러더라. 난 얘기 들으니까.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찍어준 거는 자기 개인 업입니다. 그게 별업이라 그래요. 내가 마음이 씌어서 어쨌든 찍어준 거는. 근데, 찍어줬는데, 자기가 찍는 이 별업이지만은, 동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여러 사람이 찍으면은, 이게 공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가지고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다, 이거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뽑아줬기 때문에 이걸 공업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걸 얘기해요. 별업과 공업 그런 거죠. 내 개인은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 찍어줘야 돼. 딱 찍으면 별업이지만 찍고 보니까 다 동참해서 찍었으면 별업이 되는 거죠. 공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왜냐하면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짊어진다 하는 거는 정책을 잘 써가지고 다 좋으면은 그러면 그 결과가 공업이니까 공업의 결과가 좋은 거고 정책을 잘 못 써가지고 이 막 물가가 올라가고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결국 우리가 찍어준 우리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공업의 결과인 거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이 벼락과 공업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태어났다 얘기죠. 태어나는 건 벼락이에요. 또 태어나고 보니까 어디에 태어난 거 아닌가? 영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게요. 그럼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공업이 있는 거죠. 그걸 공업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건 자는 별업이지만 하필이면 대한민국이랑 울타리 같이 태어나 그걸 공업이라고 그래요.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바로 공업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이라 하는 것은 자기 개인과 사회를 같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공업의 결과가 미래를 만들었는데 그 미래 만든 게 오늘날 미래는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미래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주 좀 딜레마 같이 환율이 낮아지면은 서민 경제가 나아질는지 모르지만은 수출에 타격을 입는답니다.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면은 수출은 많이 되긴 되겠지만은 또 서민 경제는 물가는 점점 또 올라가게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뽑았으니까. 예? 그 사람 안 찍어주고 다른 후보자를 찍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민주국가니까 공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다 동참을 했으니. 설사 안 찍어준 사람이라도, 이게, 그 다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같이 이제 동참한 것이 된 것이지. 내년에 총선이고 대선이 다 들어있죠? 그죠? 내년은 잘 뽑으세요. 네? 내년은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고,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 한번 뽑힌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 하는 거죠. 이 업이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중생의 삶의 동력이지요. 단지 동력의 방향이 괴로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중생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거죠. 별업에는 말이죠. 개인이 고통이 있지만 공업은 한번 고통스러우면 전체가 다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별업의 고통하고 공업의 고통이 다른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업이라 하는 하나의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력인데 이 괴로움을 자초한 쪽으로 가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중생의 동력은 늘 좋아하고 싫어하는 방향, 싫어하는 분별을 향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동료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진여입니다. 야, 이 진여가 이때 등장하는 거죠. 밖을 향해 있는 눈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지요. 무상한 경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알아차리는 마음, 곧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지켜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법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밖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안으로 돌린다. 이게 진여다. 원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원인이라는 게 뭡니까? 원인은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주는 것을 원인입니다. 또 영향을 받는 것을 원인으로 해요. 일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집에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럼 여러분은 원인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혹시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가구를 만났다. 참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가구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럼 원인입니까 원인 아닙니까? 원인 맞죠? 그래서 이 사람도 원인이지만은 물건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진여라면 어떻습니까? 물건이라면 사고 싶어 하는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서 결국 그 물건을 사게 되죠. 근데 물건을 사가 좋아하다가 애물단지 되면은 막 괴롭죠. 안 그래요? 진여는 어떻습니까? 진여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진여는 우리에게 애물단지가 안 됩니다. 진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진여가 원인인 겁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가 힘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때 눈은 자연히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안을 내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진여는 우리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깥을 막 헤매는 게 아니고 안으로 마음을 향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밖에 있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들여다보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더구나 자신만의 감정이나 의식이 부물만 아니고 비교해서 더 사랑스러운 더 좋은 것 등을 갖고 싶은 것은 생전의 근본 욕구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나친 욕망과 성냄을 생존의 조건처럼 만들지요.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를 함께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비교가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이 드물 젊은과 비교해서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이가 든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삶을 결코 만족할 수 없겠지요.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야,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 보면 내가 이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하고 참 만족할 수 없는 거죠. 10년만 젊었으면 만족 못하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늙었다 하는 게 언제 하는 줄 압니까? 모르시죠? 대웅전 딱 낙성식 할 때 내가 늙었다 하는 거 그때 안 했어요. 그냥 얼굴이 팍 늙어지대. 옷이 좀 젊어졌습니까? 이거 참 나한테 이거 하는 소리 같아.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만족할 수 없다. 이게 만족할 수 없는 괴로운 겁니다. 오직 생명의 삶만으로 행복을 드러낼 수 있고 적게 가지면서도 잔잔한 삶을 살며 오동잎 하나 떨어지는 데서 가을을 아는 서정을 기쁨으로 삼는 삶이야말로 충만한 삶을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게 뭐고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딸하고 어머니가 송강사를 찾았는데 가을이가 딸이 당분 아름답고 좋다 이러니까 얘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쓸쓸하구만. 그러니까 같은 이 당풍을 보더라도 딸은 아주 기뻐하는데 어머니는 쓸쓸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오동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참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충만한 삶이겠지만은 인간은 그래 되기 힘듭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만족이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 때 만들어진 경계, 경쟁이 요구하는 경계가 허상인지를 참으로 알지요. 그래서 그건 다 허상이다 말이죠. 아름답다 하는 거, 쓸쓸하다, 그 대상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당푼 입이 우리 보고 얘기를 안 합니다. 단지 우리가 보고 아주 기뻐하고 마음이 좋다 그러고 슬퍼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당푼 잎을 딸아이에게는 기쁜 대상으로 나타나고 어머니는 슬픈 대상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당푼 잎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나 기쁨이야, 기뻐. 기쁘니까 나를 보고 기뻐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슬프지. 나는 슬픔을 갖다 주는 놈이야. 슬퍼. 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기쁘게 느껴. 내가 슬프게 느끼지니 내가 만들어서 보는 건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 때 만들어진 경계, 경쟁이 요구하는 경계가 허상기지를 참으로 알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실지 무전 경계라고 그러죠. 여실하게 앞에 경계 없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바람 없는 데서 이미 이루어진 충만한 삶이, 이제 바람 없다 하는데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없는 데서 이미 이루어진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그렇게 실천하면 사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계에 속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연의 어울림 속에 우리들의 미래가 머물러 있다는 것에 사무치는 고마움을 느끼고 적게 갖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며 생명 본연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방편지혜가 익어진 마음입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뭔가 하면 대상이라 하는 게 내가 만들어 놓은 대상이니까 그게 허상인 줄 알고 그게 속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늘 행복하다. 근데 그 영향을 누가 주느냐? 진여가 주는 것이다. 진여. 진여는 허망하지 않아서 참답고, 그죠? 바뀌지 않은 여라는 거죠. 이 진여의 마음은 안 바뀌는 마음이에요. 여유한 마음이죠. 얘기하자면. 그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흠마한 경계가 없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흠마한 경계가 없는,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상이라고 하지 않게끔 하는 마음이죠. 그게 텅 빈 마음입니다. 거울은 이쪽 비추고 저쪽에 비추는 것은 거울 자체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그 비어 있는 게 뭔가만 진여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마음이 비어 있다 하는 걸 알면은, 나타나는 경계가 전부 허상인 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울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분별의 거울, 환의 거울, 공의 거울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 세 가지를 합하면은 큰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름을 붙여서 자비경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자비경선 책을 하나 따로 내려 하거든요. 따로 책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어제 생각하면서 제목을 내가 한번 적어볼 테니까 마음이 드는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심사를 한번 받아요. 뭡니까? 어때요, 제목이? 예? 무조건 좋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예? 한 개뿐이에요, 스님? 아니, 이제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제 갈로 타기가 자비경선, 또는 거울명상, 딱 이렇게. 좋은 거 같아요. 예? 좋아요? 달빛 속으로. 소를 타고 가니까 달빛 속으로 가는 건데, 소 탄다 하는 뭔가 하면은 시부도에 소를 타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는 보이지는 나고 타는 거는 보는 나인데 보여지고 보는 것이 하나가 됐대. 소를 탔다 이거죠. 달빛은 빛은 뭡니까?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로 자성강 빛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 타고 달빛 속으로 오라. 제가 설명하니까 더 어때요? 좋죠? 제가 흔하다고 누가 자꾸 그러면서 제가 안 좋다 이러는데 흔한 거 맞아요? 그럼 다시 물어봐요. 저 제목으로 한번 흥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네?
아니, 저 부회장님 한 말씀 하시지.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 느끼는 조금의 어려운 느낌이 쉽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자 실제로 공부를 하는 분들을 알고 일반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딱 봐서도 와닿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고려해보는 것도 보시는 것도 이제 뭐 도착해주냐 그런 생각입니다. 와닿지 않다 얘기죠. 네, 아니 지들이야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스님 공부를 듣다 보니까 저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감이 가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다른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 구매의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목도 한번 좀 동화 같아가지고요. 예? 동화 같아가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도 쉽게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책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솥하고 달빛 속으로 이러니까 동화나 그런 거 있잖아요. 동화적인 느낌 옵니까?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야, 참. 여기 부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아니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예, 결국은 제대로 해서 들고 예.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근데, 근데 그 부록으로 말이죠. 예. 요즘은 그 장인들도 만화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많아. 예. 그때 좀 이런 부록으로 예? 부록으로 그렇지. 솥하고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고? 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야,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네. 착각을 갈비속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걸 이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결국 대상이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대상에 실제 있다고 착각해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인 줄 확실히 알면은 그 허망함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는데 그게 진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게 허상인 줄 알게 되는가 하면 진여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의 다른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열반을 향하는 마음이 열반이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죠.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전에 제가 그 법화기 신해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아들이 그냥 집 나가가지고 10년, 20년 한 50년 동안 그냥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려고 온갖 노래 다 못 찾았다 이게야. 근데 5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사는 나라, 아버지 사는 도시에 와가 아버지 사는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눈으로 아버지를 탁 쳐다보게 됐다 이게. 근데 아버지는 딱 알아보고 저놈 내 아들이구나 알아보는데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사는 나라, 아버지 사는 지방, 아버지 사는 집 앞으로 와가 아버지를 쳐다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요? 이건 숙제입니다. 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벌써 해답이 나왔어요? 예? 아들이 그냥 집 나갔는데 어릴 때 나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했겠어요? 안 그래요? 고향을 떠나면은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왜 돌아올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열반이고, 그죠? 열반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나가 돌아오는 것도 열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하자면은. 그래, 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공과 후공에서 예? 공, 예. 공과 후공. 공과 후공. 공과 후공이 어떻게 다르냐? 후공은 말이죠.
자, 얘기하죠. 호공은 이 물질과 형상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호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찻잔 이걸 호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숴야 되죠. 막 때려 부숴면 싹 사라지면 호공이 돼버려요. 책상을 호공을 만들려면은 불로 확 실려버리면은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사라져버리죠. 그죠? 사라지면서 호공이 드러나잖아요. 공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찻잔 자체가 공이에요. 예, 찻잔 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 부서지는 거 보면 내재하는 실체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 책상도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럴 때 불 지르면 불이 타거든요. 그래서 형상 그 자체가 공이에요. 그리고 호공은 만들어야 되고, 예? 공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흙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게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굽어내가지고 촉을 구이해서 문양을 그리고 다시 불에 굽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흙, 물, 불, 바람 4대가 다 결합돼서 나타나요. 결합됐다 하는 건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된 이 자체, 모양 자체가 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 이 자체가 공입니다. 근데 호공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있던 자리가 사람이 죽어서 없어야 그 자리가 호공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집이 호공을 만들려면 집을 폭파시켜버리면은 집은 호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은 집 자체가 그냥 공이에요. 그리고 호공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어요. 공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공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과 호공의 차이점은 거기 오는 거예요. 공은 비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얘기하자면. 호공은 비어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은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어 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찻잔 자체가 공이니까. 공은 이 찻잔이 비어 있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있다고 해서 틀렸고 없다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실험을 해볼까? 누구한테 얘기를? 그 사님 멤버로 그 사님은 누굽니까? 이런 예, 어떤 이름? 이형식이라는 형식. 예. 이형식. 아니, 형식은 이름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형식이라고 저를 모두 연상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형식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좀 몸만 남는가요? 몸은 흩어질 건데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선문답에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아무개 누구다 하면 한 대 맞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름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전부로 가다 보면은 끝에가 뭘 만나? 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당신 누구의 나는 공이요 이러면 또 안 되죠. 왜냐면 공은 이름이 지나지 않거든요. 그땐 예 모르겠다 해도 한 대 맞죠. 그래 하여튼 막 그런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네? 자,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도반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향되기를 바라며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그치기를 바랍니다. 수행 과정에서 얻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일상에서 바라는 어떤 마음보다 먼저 도로도록 수행합니다.